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 시험 합격률,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됐습니다. 학교별로 편차가 최대 3배까지 났다고 하는데 1위는 연세대, 2위는 서울대, 3위는 고려대. 예상대로 스카이가 강세네요. 지방대 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난 병원이죠. 이달 말 상급병원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 질환 같은 고난도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간 힘을 실어주는 최고 등급의 의료기관인데요.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가가 낮아지겠네요. 자, 다음은 조양호 사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무실엔 방음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왜요? 방음 공사하신 이유가 그 안에서 마음껏 큰 소리 치시려고요? 대한항공 측은 일상적인 시설 점검이었고 틈이 생겨서 실리콘 공사를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자, 김용민의 정치쇼 진주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김용민의 정치쇼 1부입니다. 염혜진님,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는 주간의 첫날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번 주에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아, 네, 그렇군요. 북한의 비핵화가 드디어. 네. 예, 농담이고. 그 풍계리 핵실험장이 가동이 이제 폐쇄가 된 것도. 네. 김정은 위원장이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고. 그렇습니다. 결단을 했다라는 소문이. 김용민의 정치쇼.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의 공로가 네. 자신이 아닌 김용민에게 또 이렇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선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북미 정상회담 때 하면은 청취율 조사가 나온 한참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김용민의 정치쇼. 네. 누가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네, 1절만 하시죠. 예. 신과 함께 달리는 네. 김용민의 정치쇼. 당신과 함께 달리는이 아니라 신과 함께. 예, 당신도 네. 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상우 님도 청취율 1등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자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처음 이렇게 말하자면은 공론회장이 던진 분이 바로 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당 아마 신년 단배식이었나요? 그 자리에서 가자라고 얘기해서 예. 그때 많은 분들한테 가자를 또 알렸던 네. 그 게임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만요. 예전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네.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을 때 네. 그때 커뮤니티에서 막 가자 막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건가요? 예. 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가자. 정치율 1등 가자. 알겠습니다. 자, 누구세요, 근데?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셔가지고. 네,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예, 저도 예.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뭐 반사적으로 네. 자기를 먼저 소개해야죠. 네, 그렇군요. 자기 PR 시대인데. 네, 네. 아직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북한이 그 핵 경제 병진 노선, 핵 개발도 하고 경제도 성장시키는 이런 네. 병진 노선을 종료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핵이냐 경제냐라고 했을 때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했다. 네, 이런 선택을 얘기죠. 한 것이죠. 예. 네, 지난주 말경 열린 그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북한은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을 핵에서 경제로 바꾼다 이렇게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언론이 많고요. 예, 예. 여기에 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확산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원했던 그림이 사실상 만들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예. 물론 일각에서는 뭐 이거는 그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한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들은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예, 예, 예. 주로 미국에서 그런 시각
시각이 있다라고 하고요.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북한이 보유하게 될 그러니까 미래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구심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 이제 남은 것은 현재 핵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북한이 또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이 미래 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 부분을 다 해소를 했다면 네.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뭐 현재 핵 그러니까 비핵화 얘기를 하는 게 한결 더 수월해진 건 아니냐 뭐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북한의 발표가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서 트위터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트위터로 자주 쓰시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과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다 이렇게 반색을 했고 또 첫 트윗 글을 올린 지 4시간 반 뒤에 다시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 김정은의 메시지는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핵실험 중지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북한 북쪽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예. 라면서 모두를 위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주간에 예. 한 주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렇게 풍계리 네. 철거 그리고 앞으로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거 안 한다라고 네. 분명히 밝힌 점은 여러모로 회담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제 고조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보니까 네. SBS와 KBS, MBC 편성표를 봤는데 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남북 정상회담 특집이더만요. 아침 6시부터 그렇습니다. 밤 12시까지요. 예, 예. 네. 민족사의 한 획을 그을지 모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방송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정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이 핸드폰으로도 다 생중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전에 뭐 2000년, 2007년 뭐 남북 정상회담 때는 이제 북측에서 이제 생중계가 들어온 장면이 되게 굉장히 네.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보고 나중에 뉴스로밖에 볼 수 없었는데 네. 지금 이뤄지는 이 모든 광경들을 뭐 생중계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좀 많은 분들이 보다 역사적인 순간을 좀 더 깊게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김선미님 금요일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봐야지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SBS 텔레비전을 봐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 텔레비전을 그렇습니다. 보자면은 딴 데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SBS로 봐야 된다. SBS. SBS 북한 전문 기자도 있고요. 네. 인프라가 많아요 여기는. 그렇군요. 예, 기왕이면은 SBS 텔레비전으로 남북 시청해 정상회담도 주시면. 역시 네. 북미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6.23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쭉 SBS만 틀어놓고 제가 그날 우리 금요일 날 네. 이제 보는 라디오로 이 방송 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작은 생수통으로 물을 원샷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수통이요? 예, 작은 네네. 생수통으로. 생수통 중에선 작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날은 특별히 이제 백두산에서 떠온 생수하고 네. 한라산에서 떠온 생수 이걸 섞어가지고 마실 예정입니다. 그 제작진 분들이 구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슈퍼에 있어요. 예. 슈퍼에 있다고요? 예, 예. 왜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이 수원지인 그 생수와 예. 또 그렇군요. 제주도가 수원지인 생수가 또 있고요. 자, 국방부가 오늘 성주 사드 기지에 시설 공사 장비를 반입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냈고 결국에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군과 성주 군민들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국방부는 오늘 입장 자료를 발표해서 이 현재 시급한 성주기지 근무 장병들의 이 생활여성 개선 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 경찰과 협조해서 오늘부터 공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 수송을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3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을 해서 이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길목인 이 성주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이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의 농성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는데요. 이미 보도에 따르면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예. 2명이 병원으로 후송이 된 상태입니다. 예.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사드 기지에 들어간 그 공사 장비가 사드 작전 운용 시설 공사에도 쓰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장비들의 반입을 막아왔다라고 하고요. 예. 이미 지난 12일 공사 장비를 한 차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간 거죠. 예.
경찰은 어제부터 진밭교의 다리를 봉쇄하고 구조물 등을 압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에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 진밭교 입구에서 비닐 천막을 치고 23일 오전까지 경찰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한편 어젯밤 12시쯤에는 이 보수단체 회원 3명이 진밭교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수단체 회원은 이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라고 하는데 그 참 그분들은 그 말보다는 그 네. 주먹이 앞섭니까? 아 이거 참. 욕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 보수단체 이른바 이제 보수단체라는 곳의 집회 현장을 취재를 가면 네. 정말 욕을 엄청나게 많이들 하세요. 말도 하는군요. 예.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욕이다. 네, 예. 욕을 정말 많이 하시고 취재를 들어가면은 그 어딘지 이제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네.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소속사가 어디냐? 예. 아.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근데 이분들도 이 보수단체 회원분들도 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이제 폭력을 휘두르면서 예. 이 다짜고짜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성주까지 가서.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야삼당이 드루킹 특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요?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네, 예. 두 가지 다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야3당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입니다. 민주평화당까지. 네네. 예. 이 3당 대표들은 오늘 오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열었는데요. 이 드루킹 사건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경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이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예. 했습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 네, 어쨌든 바꾼다라고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특검이 수용이 되면 그 국회를 정상화하고 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에는 뭐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겠다라고 네. 밝히기도 했답니다. 여당 쪽도 뭐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네. 특검하고 개헌하고 맞바꿀 수는 없는가 모르겠어요. 특검하고 개헌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인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이 합의문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뭐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만난 것 같은데 예. 개헌에 관련해서 예. 이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모두 이제 드루킹 사건 관련된 뭐 특검, 뭐 국정조사, 그다음에 뭐 어떻게 이 여론조작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합의문에 다 담았다가 이 중간에 조금 개헌이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네, 개헌에 대한 또 국민의 요구가 높은 만큼 네네. 이걸 야당이 마냥 반대한다, 마냥 거부한다. 이런 인상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헌도 슬쩍 합의문 안에 넣은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예. 지금 대통령제를 개헌을 해서 이제 사실상의 의원내각제를 추진을 하기로 예. 그렇게 결정을 했었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드루킹 특검 관련한 야3당의 합의 함께 살펴봤고요. 마을 주민이 먹을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60대가 체포됐다는 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A씨는 21일 새벽 4시경 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위치한 이 한 마을의 공동 취사장에서 예. 이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먹을 고등어탕에 저독성 농약 150ml가량을 아이고.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고등어탕은 호미곶 돌문어 축제를 기념을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총 20명 정도가 드실 예정인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많이 이게 끓였던 거죠. 예.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 고등어탕을 한 주민이 미리 맛보셨다가 예. 이 범행이 탄로가 났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주민은 괜찮으십니까? 이게 혀에 마비 증상이 오고 복통을 호소하셨다고 하는데 예. 이 다행히 맛이 좀 이상해가지고 삼키진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행입니다. 만약에 삼켰으면은 큰 일이 아이고. 날 수도 있었겠죠. 예. 이 궁금한 거는 범행 동기인데요. 아직 뭐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인 것으로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의자가 네. 이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래도 한 분이 그렇게 또 네.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도 나머지 분들까지 그 피해가 나지 않도록 네. 사전에 맛을 보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고등어탕을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아유 글쎄 말입니다. 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네. 경찰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가 일회용 우산 비닐 쓰지 않는다. 짧게 전해주시죠. 네, 일회용 비닐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높다라고 하는데 네. 서울시가 앞으로 이 비닐을 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뭐 서울시 본청 그리고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사용한 우산 비닐 커버만 약 30만 장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근데 네. 이거는 젖어 있어가지고 다 뭐 분리수거가 안 되고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고 하는데 예, 예. 이 대신에 우산 빗물 제거기를 쓴다고 합니다. 예. 일회용 우산 비닐을 쓸 바에는 네. 비닐 우산을 쓸 바에는 그냥 비사이로 막 가면 됩니다. 못 가지 않습니까? 갈 수 있어요. 해보면 됩니다. 네. 하면 된다. 하면 예. 된다. 예. 네. 정상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최박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용. 아, 배가 부릅니다. 광고가 몇 분째 나오는 겁니까? 아,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10시 50분까지 광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광고까지 챙기는 진행자 없어요? 시상파 방송에서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아유, 부끄러워요. 누가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 그냥 괜히. 자, 김용민의 정치쇼, 광고가 많은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열어주는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뉴스를 골라주는 분들, 자, 먼저 최영일 모든 문제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빨개진 건요. 제가 네. 좀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50 넘으니까. 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부끄럽습니다. 아, 부끄러워요. 네. 얼굴은 안 빨개지고. 예, 갱년기가 아직 안 와가지고 아, 철면피라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제가 만두피를 좋아합니다. 뱀파이어 네. 스타일이다. 뱀파이어? 네. 네. 하얘요.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예. 좀 두꺼워졌죠. 아. 제 안에 형이 오늘 코맹맹이. 같이 출근했어요. 아이고. 형이. 박연철 씨. 자, 항상 제 안에 형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예. 요게 환절기에 꼭 이 형님이 방송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아수라 같아요. 왜 그러세요? 오늘 분위기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감기 걸렸다고 멘트량이 적거나 절대로. 절대 그런 거 네네. 없습니다. 그럼요. 예. 저희 형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예. 그 상가를 두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예. 그 강원도 정선 어. 그리고 이제 서울 세브란스. 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네.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김용민의 정치쇼를 아이고, 세상에. 상가에서 아, 그런.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그 정말. 위로하실 시간도 없는데 굳이 오셔가지고 김용민의 정치쇼를 내가 잘 듣고 진행하는 있다. 것도 있는데 제가 굳이.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이번 주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오. 네. 뭐 알려지기로는 김용민의 정치쇼도 있다. 청취율이 발표가 됩니다. 그게 남북 정상회담하고 동급의 이슈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야. 발표가 되면서 네. 만약에 엄청나게 네. 저희 청취율이 오른 걸로 나왔다. 네네. 한반도 비핵화가 발표될 겁니다. 네. 김용민이가 예. 이용덕이라고. 정치쇼 단독. 예, 이용덕. 이게 다 용민이 덕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 김태원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요즘 개인적인 일도 잘 풀리고 남북 문제도 잘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트와이스가 아이고, 복귀해서 좋고, 아이고 세상에. 예, 그리고 김용민의 정치 이슈도 청취율 쭉쭉 올라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화이팅. 하셨습니다. 트와이스 화이팅. What is Love 이거 뭐 화이팅. 대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소녀시대가 다시 결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티파니 없어요. 솔로를 기다릴 뿐이에요. 없습니다. 티파니 광팬. 네. 알겠습니다. 10년째. 예, 네. 전 태연의 광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 시간에 예. 태연이 라디오 진행한다. 예. 저는 이제 이어폰 끼고 그 방송을 들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농담입니다. 무슨 말이냐냐 아유 농담입니다. 깜짝이야. 자,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주요 일정이 생중계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모바일 통해 네. 전 세계의 누리꾼들에게 예. 시민들에게 그렇습니다. 전달된다는 거.
아, 주목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주요 장면이 모두 전 세계인들이 내 손 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생중계.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동시 접속자 수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제일 그 2016년, 2017년 촛불 전국 때 네. 촛불 혁명 당시에 동접이 각 방송마다 엄청났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이번에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국내 이슈라기보다는 세계 이슈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세계적인 이 빅 이벤트에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동시에 몰려들까. 그거를 과연 우리 통신사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촛불 때는 최대 동접자가 몇 명이었어요? 그 각사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최대 접속자는 10만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동접이. 예, 맞아요. 동접이 10만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넘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거 관심이 많은데 네네.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땄을 때 네네네. 그때가 어느 올림픽이었죠? 밴쿠버. 밴쿠버 네. 올림픽. 네네. 금딸 그때 때. 20만 정도였던 걸로 예. 알고 있어요. 동접이. 동시 접속. 예, 예. 그게 아마 최대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 뭐 다들 바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 끊김 없이 네. 이게 잘 중계될 수 있게 할 것인가 네. 굉장히 그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가 다 드라마 그 아. 자체가 드라마일 거다. 예, 예, 그리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내려올까 예, 예. 이게 이제 판문각에 와서 이렇게 그 평화의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 예.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 예. 악수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든 세계인들이 함께 할 텐데요. 그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1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제목이 있어요. 평화, 쉼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평화 뭐 평화, 새로운 쉼표. 시작. 새로운 쉼표. 시작. 예, 평화, 쉼표. 쉼표, 예. 새로운 시작.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숨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앞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계기별로 정치적으로 아주 극단적 상황에서 한번 딱 하고 끝나는 식의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전화 설치됐잖아요. 핫라인이 예, 예, 남북 간에 정상 간에.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 통화하고 그것보다 아니야 이거는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판문점에서 언제든지 만나서 함께 대화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보면 두 차례 모두 평양에서 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긴 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대규모 수행단도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타결을 짓는 실무형 회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한반도 평화가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언론 들어보면 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던데 비핵화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그 길로 가는 길이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 그제 나온 북한의 조치들로 해석해 볼 때 상당 부분 진전이 엄청나게 큰 네.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회담이 열리는 장소에 네네.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평화의 집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죠. 그 지도 포털 지도 사이트에 접속해서 평화의 집을 쳤더니 서울 중구의 한 떡볶이집 이게 진짜요? 나와가지고 네, 글쎄요. 여기는 아닐 텐데 지금 뭐 우리가 잘 아는 판문점 이번에 이제 전 세계 지구인들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을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판문점은 원래 우리에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1951년 전쟁 중에 아주 지난한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땐 중공군, 그렇죠. 북한 인민군 그리고 이제 우리 측과 미군은 이제 그 연합사령관인 거죠. 연합군을 이끄는 그 이제 모여서 이 휴전 회담을 하던 장소인데 원래는 우리 이름은 널문리예요. 널문리. 그러니까 널판지로 만든 문짝과 다리가 있는 지역이다. 널문리. 판문하고 맞네요. 네. 한자. 그것을 한자로 그대로 바꾼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을 배려했던 것 같아요. 중공군들 중국식 이름으로 예. 판문점 네. 이렇게 이제 점은 이름이 주점할 때 점. 정해진 거죠. 지금 여기는 주소지가 두 개예요. 네. 우리 측에서는 이게 파주시에 속해 있고 예.
북한 측에서는 이게 개성 직하시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주소를 가진 지역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남측 지역에서 만나는 거니까 평화의 집. 여기 팔각정이 있던 곳에 예. 자, 향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될 거야. 예. 이거를 전망하고 89년에 그래요. 팔각정이 있었어요. 예, 네. 팔각정 양쪽에 날개처럼 건물을 붙인 건데 이제 예. 3층입니다. 예, 우리가 예. 잘 알다시피. 예. 그래서 2층이 바로 회담장, 아. 3층은 연회장, 예. 그 1층은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보는 곳인데 이번에는 이 지난 20일에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한 게 완성이 됐고요. 예. 2층 이 회담장을 좀 격식을 더 갖춰놨고 예. 3층 대회의실을 이제 연회장으로 꾸미게 손색 없이 했는데 이번에 전 세계에서 외신 기자 3천여 명이 몰려왔잖아요. 예. 그래서 3층에 상황실과 프레스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평화의 집. 네, 평화의 집에. 아니 그 뭐 저쪽 일산 쪽에 예, 킨텍스에 있는데요. 거기에 킨텍스의 대형으로 있고 예. 현장에 또 풀기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기 풀기자가 위해서. 뭐냐면 이제 판문점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이제 사실은 상당히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그렇죠. 구역이고 예. 그 기자들이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아마 다 가야 된다 주로.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갈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한국 기자만. 우리 기자만. 네. 예. 대한민국 기자들 정말 취재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풀단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몇몇을 이제 청와대 기자만 가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뭐 외교부, 통일부 기자들 다 못 가고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 그리고 예. 아마 이제 다 각사마다 외신 기자들이 올 텐데 네. 외신 기자 클럽에서 짜서 음. 그래서 소수의 기자만 갈 수 있어요. 현장 속보를 예. 이제 평화의 집에서 그렇죠. 전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 기자단의 프레스센터는 킨텍스 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분포가 돼 있을 텐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평화의 집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 장소로 예. 남북 평화의 장소 뜰 것 같고 예. 사실 이게 전 세계 지구인이 다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맞습니다. 지구상 유일의 냉전 국가. 뭐 신냉전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 구냉전의 네, 상징이 맞아요. 이 한반도가 돼 있는 것이 이번에 해소되는 것이냐. 예. 그럼 이제 지구적 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판문점이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제 네. 이 히스토리들이 지금 재환기되고 있습니다. 예. 북쪽은 여기에 대응을 해서 통일각과 예. 또 하나 판문각 예. 이렇게 두 가지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죠. 이경란님이 정상회담은 몇 시부터인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오늘 실무회담에서 이제 결정될 네, 예정이라고 네,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파악을 해야.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예.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네.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통일부 출입할 때의 회담의 과정을 보면 네. 오전 회담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찬을 밥을 같이 먹냐 따로 먹냐에 따라서 회담 분위기가. 분위기를 네. 예, 전망할 수 있어요. 따로 먹었어 그러면 안 되네. 냉랭했구나. 네, 같이 먹었어. 네. 오, 뭐가 되나 보다. 기자들이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오찬회동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오후 회담을 하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전망은 만찬까지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오. 예, 그러니까 두 끼를. 일정이 오. 짧다 보니 네네네. 네, 두 끼를 같이 잡수시는 예. 이런 회동이 될 텐데 과거에는 1대1 회동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우리 김정숙 여사하고 리설주 여사가 네. 만나는 별도의 오. 이른바 영부인 회동이 별도로 있다. 네. 이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정된 거 그게 아니고요. 오늘 결정되겠죠. 만나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 오늘 결정돼야 되는 게 크긴 세 개인데 네. 의전 여기에 부부 동반이냐 그렇죠. 아니냐 네. 경호.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리설주 여사까지 동반하면 남측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경호 예. 문제. 세 번째가 이제 이 기자 언론인데 예. 공동 회견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대박이죠. 네. 네. 근데 이 공동 회견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그 합의문을 결정해야 되는데 예. 이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만찬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스케줄이 짜여지면 오늘 결정돼야 되는 게 내일이 리허설이에요. 그렇죠. 남측하고 북측하고 다 내일 리허설을 하고 예. 26일 목요일에 리허설을 하고 27일 날 이제 본회의. 아이고. 근데 만약에 쏟아져 한번 나올 상상해 내용이 보세요. 많죠. 그러니까 두 분이 서서 네. 공동 보도문을 발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김정은 남과 위원장. 북은 예. 지난 1953년 7월 27일 맺었던 정전 협정을 네. 평화 협정으로 만들기 위해 네. 정전 선언을 한다. 네. 이거 이제 남북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한 그렇죠. 번도 없었어요.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린 어쨌든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하나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읽고 둘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읽고 뭐 이런 세계사에 식으로 남을 교차해서 일이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거기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오늘 결정될 것 같은데 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 내용을 정상 간
단판을 네네. 짓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실무선에서 다 그렇죠. 합의를 보고, 예, 보고. 정상이 만났을 때는 음. 뭐 그걸 추인하는 정도의 네. 그런 경과로. 어우 정말 드라마죠, 드라마. 종전 선언이 되면 어떻게 되는 네네. 겁니까? 뭐가 달라져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휴전선이 국경이 되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종전 선언은 할 수 있지만 예. 그 종전 선언 이후에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할 때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당시에 이승만 네. 대통령이 맞았죠. 그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북진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정전 협정에 사인할 수가 없다 해서 빠졌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이미 그 당시에 우리의 군 작전 통제권을 미국의 연합사에 넘깁니다. 한미 연합사에. 이른바 전시작전 그렇죠. 통제권을 네.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이승만 원조인 대통령이 거죠. 미군에 미국에다가 넘긴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유엔사인 것이죠. 그거를 여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다. 예,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인을 보면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이 사인 미국이 서명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연합군 미국이 사령관. 우리를 대신해서 서명을 해요. 그래서 예. 주체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렇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체여서 만약에 이번에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당사국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북미, 남북미중 3자 또는 4자 간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 2007년 14 공동선언에서도 이미 밝힌 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절차를 밟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의는 당연히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한다. 첫 번째 유엔사를 해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끝났는데 휴전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면 유엔에 가서 당사국인 4개국의 이 정상이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대북 제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풀려나가는 조치들이 아 이른바 524 조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이사 조치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가 유엔 대북 제재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았죠. 그다음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대북 제재가 있어요. 이것들을 예.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예. 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예. 앞으로는 평화유지군 형태로 주둔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동북아 세력 균형을 맞추는 역할 또는 군사적 균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뭐 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중국용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대북용이라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무장지대. 이게 사실은 비무장지대가 무장을 안 한 지대인데 지금은 중무장지대예요. 그래, 중무장지대. 그리고 중무장지대라고 이렇게 하면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남과 북의 병사들이 아주 가깝게 그렇죠. 예. 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미군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파주 이남으로 북한도 개성 이북으로 각각 그 군사 분계선을 뒤로 물리는 것이죠. 군사적 대치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왕래, 서신교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북한은 이제 주적이 아닌 게 되는 것이고요. 언어가 같잖아요. 이웃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이 국가 이 체제로 예.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통일의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서울역에서 티켓 끊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런던도 가고 파리도 가고 스톡홀름도 가고 싸게. 있습니다. 네. 왜 대학생만 갑니까? 아니 저도 갈 선배님 겁니다. 가십시오. 네, 그냥 가야죠. 선배님 우리 같이 가요. 예. 예. 이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한반도가 되는 건데요. 주한미군, 한국군이 함께 북한을 겨냥했던 한미 연합훈련 이것도 필요 없게 됩니다. 네. 김정은 참수작전, 북한의 핵심 시설 타격 훈련 이제 이런 거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군사적으로 신뢰 구축이 되면 이제 앞으로 양국 간의 그 군사 행동 같은 거 군사 훈련을 할 때 서로 참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나토처럼 우리도 이 동북아에 다자간 안보 협력체를 만들어서 남북을 중심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예. 이게 대단한 것이죠. 지금 아이고 네. 참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예, 꿈이라는 점. 그럼요. 이게 상상도 못했던 감개무- 일이죠. 1년 무량합니다. 전만. 다만 이게 저절로 막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한 곱이 한 곱이 가야 되는 게 지난 토요일
토요일 새벽에 북한발 그 이제 어쨌든 핵실험 동결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한 주말 지나니까 부정론자나 신중론자 입장이 또 나와요. 예, 왜냐하면 예. 위장이다. 비핵화 선언 아니지 않느냐. 근데 제 입장에서 비핵화 선언을 왜 벌써 해요? 그렇죠. 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그게 이제 출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가 우리 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조금씩 논의하다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우의 수가 없이 네. 경제 성장에 총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예. 순서대로 갈 텐데 너무 비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네. 이게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핵 군축 협상할 것 아니냐. 예.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얻을 게 없죠, 북한 측이. 그래서 비핵화 수순은 가는데 다만 사드 배치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시끄러운 네. 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다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장 기자님 말씀이 몇 달, 몇 년 네. 차근차근 갈 것이다. 차근차근. 하지만 실현해야 되는 일이죠. 아, 윤대선님이요. 전 고등학생 아들을 두는 사람인데 군대 보낼 것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됩니다. 아, 이거 휴전 상태에서 네, 네. 그 자녀를 한결났죠. 보내보낸다면은 네. 이거 굉장히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시름이 크죠.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종전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네. 자녀를 보내보낸다면 징병제도 뭐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점차 바뀌죠. 모병제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아마 하루아침이 되진 않고 그렇죠. 과거 예. 독일처럼 예. 작은 걸음의 정치가 되겠죠. 예, 네. 이거 뭐 저희가 너무 네.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네. 갈 길이 구말립니다. 갈 길이 그럼요. 그만 네.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이 음. 많네요. 방계화님이 최영일 평론가님 기차 타지 말고 바이크 타고 가세요 그랬는데 저 할리 타고 한번 갈 겁니다. 네. 신의주까지 가보려고. 아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 우울한 전망이 많아지고 예, 있어요. 너무 국내 우울한 언론에. 전망이 많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미국 언론이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이 너무 드라마 같으니까. 예, 막 그거 그런 아니야? 얘기를 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과거는 비핵화가 입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핵화가 출구고 과거에는 저 출구가 평화 체제였지만 지금은 입구가 평화 체제인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기 그럼요.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차관보들이 했거든요. 크리스토퍼 힐 그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거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전 얘기를 해요. 차관. 그러나 지금은 최고 지도자 일종의 6인. 그러니까 이를테면 폼페이오 그다음에 김영철 그리고 우리는 서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누굽니까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육자가 최고 위층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하면 안 되는 운명인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르본 무니칸 목사가 했던 말 중에 통일은 다 됐어. 통일은 다 됐어. 이게 89년인가? 아니요 95년에 하셨던 95년에 말씀. 네네. 1995년에 세상을 떠난 이유 아니요 1995년 통일은 됐어 이렇게 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신 거죠. 예, 예, 옛날에. 예. 그리고 이제 예, 예, 돌아가신 세상을 떠났죠. 네. 예, 예. 아,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평양 가서 치맥하자. 김미숙님 이러셨고요. 평양 가서 냉면 먹어야죠. 예, 예. 냉면도 먹고 옥류관 한번 치맥도 가셔야죠. 가지고 가고 네. 옥류관은 꼭 가야죠. 네. 두 그릇 먹어야 됩니다. 예, 심기부님은 설렌다고 하셨는데요. 예, 금요일이 벌써 기대됩니다.